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 넘차.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옛 이야기. 이게 그냥 잔소리일까요? 아니면 뇌과학이 발견한 엄청난 초능력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구석에서 할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또 시작됐다 하는 그 순간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바로 그 상황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나 때는 말이야. 이걸로 시작되는 레퍼토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은 풀리고 영혼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출하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지겨운 잔소리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사실은 엄청난 초능력이래요. 네? 잔소리가 초능력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지루하기 짝이 없던 옛날 이야기. 사실 그 안에는요, 인류의 생존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의 최종 목표가 유전자를 남기는 거라면 인간은 왜 번식기가 한참 지나서까지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다른 동물들은 보통 안 그러잖아요. 이거 과학계에서도 정말 오래된 수수께끼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이 바로 할머니 가설입니다. 뭐냐면요, 인간이 오래 살도록 진화한 이유가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시기는 그냥 쓸모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었던 셈이죠. 아니,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인간 외장하드였습니다. 옛날에 끔찍한 가뭄이 있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바로 이분들 머릿속에다 들어있었던 거죠.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니까 할머니가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대요. 와, 그러니까 그분들의 옛날 이야기가 바로 인류 최초의 생존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바로 그분들의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뇌 하드웨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 한번 보시죠. 젊은 뇌랑 나이 든 뇌는요, 아예 운영체제의 OS부터가 달라요. 젊은 뇌는 뭐랄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 같아요. 뇌 한쪽만 딱 써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든 뇌는 양쪽 뇌를 동시에 다 쓰는,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와 같아집니다. 젊을 땐 눈앞에 나무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봤다면 이제는 숲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는 헤럴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 한쪽 기능이 좀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뇌가 어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통합적인 작업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뇌가 늙고 쇠퇴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완성되는 정말 놀라운 적응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럼 지혜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뇌의 통합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좌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딱 꺼내와요. 그리고 동시에 우뇌는 그때 정말 이런 기분이었지 하면서 감정을 생생하게 되살려내죠. 그리고 이 둘이 딱 만나서 연결되는 순간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 바로 통찰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모습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성과 감정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뇌에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평생에 걸친 지혜가 어떻게 뇌에서 뇌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뇌과학자 진 코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70대가 넘어가면 뇌가
총정리 단계에 들어선다고요. 이게 뭐냐면 뇌 스스로가 평생의 경험들을 쫙 훑어보면서 이걸 하나의 의미 있는 스토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동조화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뇌랑 듣는 사람의 뇌가 마치 블루투스로 페어링된 것처럼 뇌파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그 감정을, 그 교훈을 통째로 내 것처럼 느끼고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생물학적인 에어드롭이죠. 수십 년짜리 경험과 지혜가 담긴 압축 파일을 이야기라는 무선 신호를 통해 내 뇌로 직접 쏴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 전수에 귀를 기울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어떻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궁극의 윈윈 전략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라는 걸 키워서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하는 느낌은 행복 호르몬을 뿜뿜하게 해서 면역력까지 높여준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얻을까요? 말 그대로 인생 치트키를 얻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공략집을 공짜로 얻는 거고요.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는 그냥 앉아서 다운로드 받는 셈이죠.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인터뷰어가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지혜의 창고 문을 우리가 직접 열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창고문을 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전쟁 때 정말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이렇게요. 둘째, 오감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공기는 어땠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지혜 그 자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 모든 걸 다 겪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네, 어쩌면 이 질문 하나면 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이라는 정말 대단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될 준비 되셨나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네.